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지방의 권력과 예산을 대폭 분산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됩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고객들이 카트를 아무데나 방치해 유통업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가정집에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류 열매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온난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연방제에 버금갈 만큼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혀 시도지사들이 놀랄 정도였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을 청와대로 부른 자리,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연방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그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만들겠다. 그렇게 각각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대등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연방제는 지방분권의 가장 발전된 형태입니다. 현행 헌법체제에서는 연방제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권력과 예산을 지방에 넘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 발언을 현장에서 들은 시도지사들은 예상보다 강한 대통령의 발언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4차 분권의 시대를 열겠다 정도의 수준의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첫 마디가 강력한 연방제라는 느낌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 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청와대 간담회를 마친 시도지사들은 따로 모여 새 정부 국정과제에 지방분권 채택과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그리고 개헌 논의의 지방 참여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 의지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 것인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가 사실상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지방분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는 대통령이 공약했던 제2국무회의를 시험 가동하는 성격입니다.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가 신설되기 전이라도 수시로 만나고 필요하면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첫 번째 간담회 주제는 일자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정현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협업팀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최문순 광원도지사는 정부가 지방에 돈을 풀어도 이튿날이면 서울로 올라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군대에서 말하는 그 왜 항우 도강탕이라고 소가 한번 지나간 국 같은 이제 돈이 지나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방 분권 강화에 대한 기대 속에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는 웃음과 박수가 이어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고, 얼마 전까지 도지사였던 이낙연 총리는 이번엔 국무총리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종환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이 이름에 걸맞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냐는 손혜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 킬러 콘텐츠가 필요하다며 왜 아시아인가라는 이유에 답할 수 있을 만큼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선 광주 지역 문화계 인사들이 영상 인터뷰를 통해 아시아문화전당이 좀 더 지역과 밀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농사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척지논들은 염전으로 변해 모가 말라 죽고 대체 작물도 어려워 한 해 농사를 망치게 생겼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 모내기를 끝낸 전남의 한 해안가 간척지논입니다. 논바닥은 말라 쩍쩍 갈라졌고 어린 모는 누렇게 말라버렸습니다. 비가 온 지가
한 2달 넘습니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런 실정이 나타납니다. 참 큰 걱정입니다. 근처 수로에 물이 있어도 소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로에 고인 물의 염분 농도는 0.7%. 이 물을 받아 모내기를 한 논의 염분 농도는 무려 1.55%입니다. 모의 성장 한계치인 0.3%를 5배 이상 초과해 논이 아니라 사실상 소금밭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피해가 발생한 논은 지금까지 전남에서만 920헥타르에 이릅니다. 대부분이 염기가 많아 관정조차 팔 수 없는 간척지 논이어서 이달 말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모내기는 물론 대체 작물도 불가능해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랑 신기한 거 다 죽잖아요. 신기한 거 싹 죽어버리던데. 농민들은 다시 모내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만 당분간 비 소식마저 없어 속은 더욱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대형마트의 쇼핑카트를 집 근처까지 끌고 간 뒤에 아무데나 버리는 얌체 고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통업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공중전화 부스 옆에 쇼핑카트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늦은 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도 카트가 발견됩니다. 인근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고객들이 카트를 집 근처까지 끌고 간 뒤 아무렇게나 버려둔 겁니다. 내 쇼핑한 물건이 많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는 거죠. 밀고 그러고 그냥 집 앞에 두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수거에 나선 마트 직원들을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전봇대, 빌라 주차장, 심지어 쓰레기 더미 옆에 버려진 것도 눈에 띕니다. 수거 작업을 시작한 지 30분 정도가 흘렀는데요.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에서만 벌써 10대의 카트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 회수되는 카트는 이 매장에서만 많게는 하루 60대가 넘습니다. 하천 밑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길에 카트가 있으니까 거기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있고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도 많아 유통업체는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객을 위한 배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는 제자리로 해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고객들의 얌체 행동에 마트 직원과 카트의 불편한 숨바꼭질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의 한 가정집 화단에서 아열대 작물인 바나나류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온난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꽃이 핀 줄기 끝에서 바나나류의 열매 50여 개가 달렸습니다. 10여일 전 모습을 보인 뒤 어른 새끼손가락만한 크기까지 자랐습니다. 잎이 커서 여름철 햇볕 가리기용으로 쓰기 위해 8, 9년 전 집 앞 화단에 심은 이후 처음으로 열매가 열렸습니다. 한 번도 보온시설을 해준 적이 없는데 열매가 나오자 집주인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것이나 이런 것을 구경했지. 노지에서는 구경 못 해봤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집에서 심은 놈이 여니까 참 더 신기하기도 보이고. 바나나류의 아열대 작물은 겨울철 최저 온도가 10도 이상은 돼야 재배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온실 재배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만큼 농업 전문가들 역시 보기 드문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반응입니다. 최근 대구의 한 가정집에서도 바나나류의 열매가 열려 화제가 됐습니다. 노지에서 열매를 맺은 바나나류의 아열대 작물이 한반도의 온난화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학업성 취도 일제고사를 폐지하기로 하자 전국 교육감들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열 경쟁을 주장하는 학업성 취도 일제고사는 교육계의 오랜 청산 대상이었다며 정부의 폐지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학업성 취도 일제고사를 폐지하라고 건의했고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20일로 예정된 일제고사부터 표지평가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을 인도와 호주에 특사로 파견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정동채 특사는 인도와 호주에서 총리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문화 분야의 전문성과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특사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월호 수색 도중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오늘 오전 7시 55분쯤 세월호 3층 로비에서 수거한 진흙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유해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습본부는 오늘 17일까지 객실부 1차 수색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3층과 5층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류 전원을 직류로 전환해 각종 전자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DC 기술지원센터가 전자부품연구원 광주본부에 들어섰습니다. 135억 원을 들여 완공한 DC 기술지원센터는 전자기 신뢰성 시험 장비 등을 갖추고 관련 기술의 실증과 제품화를 돕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광주시는 지원센터가 에너지 신산업과 자동차 전장산업 등 고부가 가치 전자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영광군이 전기차 제조업체 등 3개 기업과 영광 대마산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규모는 모두 2,158억 원으로 투자가 성사되면 52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협약으로 대마산단은 전체 면적 가운데 51.3%가 분양됐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수교 25주년을 맞아 광주전남연구원이 심포지엄을 열고 베트남과의 교류 증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응웬 붓두 주한 베트남 대사는 베트남의 투자 매력을 설명하며 광주전남에 관심을 촉구했고 광주전남연구원은 협의기구 상설화와 공동 박람회 개최 등 베트남과의 교류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노동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합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오늘 광주 시내 일대에서 오는 30일 사회적 총파업 참여에 앞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 10,000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가장 행렬과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30일 서울에서 사회적 총파업에 참여한 뒤 다음 달 7일 지역 민중대회를 엽니다. 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인 트로드 코리아 2017이 오늘 여수에서 개막됐습니다. 국내외 20개 팀 12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오늘 18일까지 전국 6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여수에서 서울까지 총 778km 도로에서 선수들의 기록 경쟁이 펼쳐집니다.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트로드 코리아는 대회 운영과 경주 코스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대회로 3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